적어도 군부 독재 정권 시절에는 그 정권의 반대자를 데려다가 뭐 그때도 고문하고 구타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수단을 통해서 탄압을 했죠. 그런데 적어도 가족까지 건드리진 않았어요. 그 가족을 동시에 구속시키거나 온 가족을 탈탈 털어가지고 거의 멸문지화 수준으로까지 만들진 않았어요. 야, 정말 지금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네. 이거는 쇼츠 각인데. 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의 정권이 더 집요하고 비정하고 비인간적이다.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 정치가 적어도 정치적 반대자에 대해서 물론 이제 뭐 상호 비판하고 견제하고 싸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죽이려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정치가 너무 극단화되고 우리 사회의 갈등이 극으로 달해서 결국은 통합을 실현해야 될 정치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어떤 시대에 또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적어도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 그래도 좀 더 상대적으로 인간적인 면도 있었다. 지금 정권과 비교해 보면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얼른 내려와야 되겠네요. 이렇게 정말 제가 지금 전혀 예고 없던 질문이거든요. 뭐 다른 질문도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던진 거거든요. 이렇게 정말 술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 국회로 가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걸어온 길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인데 정치를 시작하게 되신 이유는 알겠고, 근데 이제 청주시장 후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아깝게 국민의힘에 아깝게 정말 가슴 아픈 패배죠. 패배는 패배하셨지만, 근데 이제 청원구에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셨는데. 출마를 하시게 된 이유는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의 어떤 연장선인가요? 그렇죠. 이제 연장선인데 굳이 제가 청원구를 선택한 이유는 그것도 궁금했어요. 굳이 왜 청원구인지. 일단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렇죠. 이거 개인 방송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만하셔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연세가, 아닙니다, 그거는. 오선에 20년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역량과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다 하실 만큼,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좀 새로운 세대가 새롭게 이 청원의 정치를 열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했죠. 특히나 청원은 상대적이지만 우리 청주 4개 선거구 중에 제일 젊은 또 선거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젊은 세대들이 많고 또 외지에서 온 분들도 많이 와서 또 정착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뭔가 역동적인 변화 또 전국적 흐름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정치를 해야 될 그런 지역이다. 그렇게 보면 좀 젊은 마인드와 진보적인 그리고 혁신적인 그런 칼날을 가진 그런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건 또 유권자 요구이기도 하죠. 우리 청원군의 유권자가 가장 그래도 또 우리 지역에서 보면 진보적인 그런 색채가 강하고 변화지향적이기 때문에 그 유권자들의 기대에 걸맞는 후보를 이제 민주당이 내야 아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래서 총선에서 청원구는 스스로 승리하는 것에 머물면 안 되고 우리 충북과 청주의 어떤 전체의 그런 선거판의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 그래서 청원이 오히려 총선 승리의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이제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생각할 때 그게 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근데 지겨워해요. 그렇죠. 또 그 사람이야? 또 변재일 의원이야? 이렇게. 저는 뭐 얘기해도 되니까. 우리 또 후보님은 조금, 그러시겠지만. 저는 뭐 상관없지 않습니까? 또 변재일이야? 이래요. 이게 정말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채널이니까 제 마음이죠. 민심의 흐름을. 이거는 당원들도 그렇고. 잘 읽어야죠. 그렇고, 이제는
이거는 노욕이에요. 예, 이거 영상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변재근 예, 그쪽 분들이 보셔도 상관없어요. 노욕이에요, 노욕. 예, 이거는 같은 당이니까 이렇게 또 예,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예. 오히려 더 이런 발언들이 변재일 의원님을 뭐 싫어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동안 또 많이 헌신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양보를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쉬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세대 교체가 어쨌든 중요한 이유. 그렇죠. 세대 교체와 세력 교체 이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된다. 세력 교체. 그러니까 정치를 이제는 그 성공한 관료 엘리트라든가 또는 특정 전문직들이 독점하는 시대는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가 다양성을 가져야 되는데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어야 그 국회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우리 지역만 봐도 사실 그 행정 관료 하다가 이 국회의원 하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또 하고 있고 특히 청원구 같은 경우는 그런 관료 출신의 그 5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젠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그리고 관료 출신이 아니라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시민과 함께 그 삶을 살아온 그래서 정말 민생의 어려움을 아는 그리고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그래도 더 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국회가 새롭게 재편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도 청원의 정치가 변해야 된다 이런 또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저랑 100% 동일한 생각이십니다. 아, 네. 방송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정말 100% 동의합니다. 예, 이거는 뭐 더 코멘트 달 게 없습니다. 그래요. 야 오늘 정말 근데 감명 깊은 시간이네요. 예, 제가 오늘 잘 왔네요. 감명은 깊은데 재미가 없다고 다들 재미는 없죠, 그렇죠. 예. 재미는 없죠. 그러니까 원래 이 마제강 TV가 사실 게스트가 약간 좀 저랑 이제 시민 활동 같이 했던 그 청년들 이렇게 조금 그 위주로 제가 좀 막 해도 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갔었던 건데 정말 모시고 싶어가지고 이제 모신 거죠. 재미는 없죠.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너무나 훌륭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주옥 같네요. 출마를 한 이유, 하게 된 이유 들어봤고 근데 이 다음 질문은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공약의 또 대가 아니시겠습니까? 공약의 대가. 네네. 그래도 그 중에서 이거는 좀 내가 자신 있다. 이 공약만큼은 그래도 뭐 몇 개든 상관은 없지만 뭐 최대 3개까지 할까 2개? 네, 우선 2개만.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지역에서 이제 기반으로 정치를 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제 국가적 아젠다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윤석열 정권이 역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역행. 아리백도 모르고. 그래 아리백을 하지 않고 마치 뭐 며칠 전에도 반도체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반도체가 우리 경쟁을 갖추려면 원전을 해야 된다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정말 그 반도체 업계에 있는 분들이 너무 지금 답답해한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은 나중에 수출길이 막힐 거다 우리나라가 이런 걱정을 할 정도인데 일단 기후위기 대응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가 저출생 문제죠. 이거 진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답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그렇지만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을 찾는 게 제가 며칠 전에 비전 발표하면서 제가 결혼하면 1억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제도를 만들겠다. 1억 무이자요? 그리고 아이를 한 명 낳으면 3천만 원씩을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거죠. 저도 아직 노총각인데 조금. 그렇죠. 그래서 세 자녀 좀 혹한데? 세 자녀를 낳으면 1억을 그냥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뭐 그거에 이제 주거와 관련된 대책 뭐 이걸 좀 종합 패키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발표를 했고 세 번째가 지방 소멸위기예요. 정말 이건 정말 이것도 우리가 심각한 위기인데 저는 이 지방 소멸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래 지역사회 혁신 지원 특별법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보조금 형태로 전국 단위로 공모해서 지방에 내려주는 방식으로는 그쵸. 지방의 경쟁이 생기지 않는다. 이제는 지역사회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뭐가 필요한지를 대안을 내면 이 대안을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가 협력해서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정책도 이제 상향식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지역사회 혁신 지원 특별법인데 이걸 제가 법을 다 만들었었어요. 사실은 청와대 있을 때. 그때 근데 이게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떨어져서 통과를 못 시켰는데 제가 가면 꼭 이 법을 만들고 싶다 이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해야 됩니다. 공공은행. 지역에. 왜냐하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하는 핵심 그 주범 중에 하나가 은행이에요. 시중은행. 시중은행이 여러 가지 지역 사람들이 예금을 하든 뭘 하든 이 자금이 다 외부로 유출. 또 거기서 나는 이익도 다 외부로 유출이 되죠. 그래서 그런데 사실 지역에 은행 하나가 있으면 지역사회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제가 전부은행을 보니까 그 IMF 때 지방은행이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 충청권만 다 없어진 거야. 결과적으로는 수도권하고 경기권하고. 근데 전북은행 하나에 일자리가 약 2,500에서 3,000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은행에 근무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지역 출신들을 고용합니다. 지방은행은. 그럼 우리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또는 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중에 약 3,000개 정도 일자리가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가고 싶은 일자리가 그만큼 없는 거죠, 우리 지역은. 그런데 이 지방은행도 그 광주은행 사례를 보니까 1년에 약 한 2천억인가?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3천억 가까이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1년에. 근데 지역에 재투자되는 건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 한 300억. 그렇지만 지방은행이라도 있으면 훨씬 좋은데 우리는 그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공공은행이라고 해서 새로 이건 법을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51% 이상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지방의 공공은행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지역에 정말 그 필요한 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라든가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들,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이런 데가 경쟁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지금 시금고 같은 경우, 도금고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시중은행에 굳이 맡길 거 없이 지방공공은행을 해서 여기다 맡기면 그 자체로도 충분한 수익이 나고 이익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다시 지역에 재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면 지역의 경제의 지역 내에서 선순환 구조가 생기고 그만큼의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공공은행 법을 만들고 이런 은행들을 이제 설립해서 지자체가 책임 있게 공공적 관점에서 오히려 지역 사회의 여러 가지 그런 그 금융 소외 계층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경제가 어려울 때 시중은행은 오히려 자금을 회수해 가지고 기업들도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공공은행은 그럴 때는 오히려 비축하고 있는 자금을 더 적극적으로 풀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그리고 경기가 좋을 때는 다시 회수하고 이 반대로 운영되는 거죠. 이런 어떤 외국의 그 미국인가 어디 한 주에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좀 지역의 소멸을 지역민들의 역량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을 좀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 방송에 많이 나가도 될까요? 쇼츠도 제작하고 제가 아주 그럼요. 공약에 뭐 주인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요거 어때요? 괜찮은가요? 엄청 좋죠. 누군가가 근데 요거를 그대로 또 가져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공약이라는 게 많이 가져가면 또 그만큼 괜찮으신가요? 또 관심이 커지니까.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하든 뭐 성공을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꼭 그건 돼야 될 거라서. 야, 공약 특집 한번 가야 되겠네요. 그래요. 공약 특집으로 예전에 청주시장 출마하셨을 때도 저는 공약을 보고 정말 대단한 분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딱 명확하게 이번에도 역시나 기대를 또 저버리지 않고 야, 자신 있는 공약도 한번 들어봤고 이거 근데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어요. 그래요? 뭐죠? 이게
다른 후보들을 속된 말로 이게 좀 씹어야 되는 예, 좀 씹어야 될 수 있어가지고 예, 다른 후보들보다 근데 좀 내가 이거는 자신 있다. 예. 자신 있다. 예, 네. 뭐 국민의힘 후보들이건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건 뭐 특정 누구를 겨냥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근데 다른 청원구의 후보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이거는 좀 자신 있다. 예. 의미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젊고 예, 일단 그 현역으로 계신 일단 좀 많이 젊으시죠. 예, 그거 하나. 그 제가 요즘에 가끔 또 재미없는 얘기를 하면 예. 아 그거 요즘도 밀고 계시군요. 제가 이해찬 당대표를 제가 좋아합니다. 전 대표죠. 이해찬. 이분이 7전 7승을 하신 분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다 이기셨는데 그래서 선거에 이기려면 3가지를 실천해라. 첫 번째가 진실.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성실한 태도. 세 번째가 절실한 심정으로 죽을 듯이 뛰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신뢰받는 정치인이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그 신뢰를 획득하는 것, 그 유권자, 저 사람은 그래도 유권자와 약속을 지킬 것 같아. 저 사람이 한 말은 그래도 믿음이 가. 이런 거. 두 번째는 성실하구나. 성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유권자들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 후보가 새벽같이 더 남들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좀 더 늦게까지 그리고 모든 일을 하는 데서도 최선을 다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성실한 그런 어떤 태도를 본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통해서 이루고 싶은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회적 약자와 우리 사회 소외계층과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3가지의 우리 국가적 과제를 꼭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절실함 가지고 오히려 선거에 임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3가지를 그래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아우 충분하시죠. 예. 그게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장점이고 또 장점이 되도록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동안 지켜봐온 우리 후보님은 저도 이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충분하신데 다른 후보들이 또 이 방송을 본다면 보지는 않겠지만 본다면 뭐 우리는 그럼 앙수성실하다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좀 기분 나빠하시겠는데? 예, 제일 성실하신가요? 뭐 하여튼 뭐 다른 후보들은 좀 게으르다 그 말씀인가요? 다 성실하죠. 다 성실한데 요만큼이라도 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성실 부분에서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그때 청주 성안길에서 이제 뭐를 사러 다이소를 가는 길이었어요. 청주시장 출마하셨어요. 사모님이 정말 와 정말 그 손발이 다 이렇게 정말 그 트셨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 그렇게 진짜 길에서 혼자 수행 인력도 없이 그냥 혼자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진짜 가족분들도 대단한 분들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사모님 경쟁력이 거기에 있네요. 가족. 사모님이 근데 정말 진짜 하루 이틀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열심입니다. 사모님이 뭐 저는 당연히 이번에 국회를 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만약에 뭐 안 되면은 이번에는 정말 끝장이다. 도장 찍어라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신다든지 뭐 그러지는 않죠. 그렇진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안 되면은 집에서 쫓겨난다는 그렇죠. 그런 안 쫓겨나기 위해서라도 꼭 그렇죠. 승리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셔야 됩니다. 이런 분이 안 가시면 또 세상이 거꾸로 된 거죠. 그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얘기를 들어봤고요. 제가 이 메모하는 습관이 없는데 오늘 메모한 거는 집에 가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요? 뺏길 수 있는 건 뺏기고 다른 데 가서 써먹어야 되겠네요. 제가 한 얘기처럼
좋습니다. 예, 예. 배워서 남주자. 뭐 그렇죠. 예, 배워서 또. 이 질문도 제가 평소에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그래요? 국회의원이 이번에 되시면 예. 국민들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좀 인식되고 싶으신지,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으신지,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뭐 이런 송재봉이라는 정치인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은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글쎄요, 저는